자, 다음은 23번, 24번을 좀 볼 텐데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여기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이 사람을요. 진짜 아빠잖아요. 진짜 아빠를 친정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남편의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되겠죠. 시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이 사람은 시아버지,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가 얘기할 때는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급하다는 쉽게 말해서 급하다,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하다라는 말은요, 긴박하다 또는 긴급하다 이렇게 모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다, 급하다, 급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요, 아주 급한 일, 급한 환자가 가는 곳을 응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emergency room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갑니다. 어떤 환자들이 가냐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치료해야 돼요. 급해요, 다급해요, 긴박해요, 긴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응급실로 가서 빨리 치료를 받게 되죠. 자, 찢어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찢어지다는요.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종이가 찢어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옷이 찢어지다, 옷이 찢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옷이나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쳤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다쳤는데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난 것을 얼굴이 찢어지다, 아니면 여기 이마가 찢어지다, 여기요 이마가 찢어지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이가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다 또는 가슴이 찢어지다.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프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다 그럴 때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퉁명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대말을 먼저 살펴볼게요. 친절하다. 친절하다의 비슷한 말은 상냥하다. 친절하다, 상냥하다의 반대가 퉁명스럽다가 되겠죠. 그래서요, 퉁명스럽다는 무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례하다의 반대는요,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퉁명스럽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임주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제가 네, 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친절하다, 상냥하다, 예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임주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퉁명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것을 물어봤는데 글쎄요, 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친절하다, 상냥하다, 예의가 있다는데요. 몰라요. 그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퉁명스럽다, 무례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재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가 자다인데요. 아이가 혼자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자장 우리 아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자게 도와줍니다. 자게 만들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자다가 아니라 재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를 재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이를 재우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지만 싸워요. 싸웁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싸워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요, 화가 나서 그냥 툭 나온 말이죠.
툭 나온 말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홧김에 화가 나서 홧김에 내뱉다. 홧김에 내뱉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요. 진짜 헤어져? 아니야. 미안해. 홧김에 내뱉은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서 툭 나온 말을 홧김에 내뱉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르다. 화장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바르냐면 약을 바르죠.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여기에 바릅니다.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에 약을 바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르다는 르 불규칙이죠. 르 불규칙은요. 리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요? 아, 요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아어요로 바꾸면 발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발라요 아어가 들어갈 때 발라. 그래서 발라주다 또는 발라드리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하겠죠. 하나, 둘 이렇게 리을이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집에는요 엄마하고 아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크네요. 그래서 얘는 큰 애, 얘는 작은 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또는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찾았어요.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왔고요.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 우리 같이 놀러 가자. 그래서 이 큰 애와 친정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요. 놀이터에 놀러 갑니다. 놀이터에 놀아요. 놀이터에서 노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 큰 애의 얼굴에 상처가 나요. 어디에 상처가 나냐면 여기를 이마라고 하는데 이마가 찢어지다. 이마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하고 큰애가 같이 놀다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고 놀랐죠. 너무 급하고 놀랐을 때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요. 허둥지둥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둥지둥 어디로 갔냐면 허둥지둥은 아주 급한 거야.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 응급실로 갔죠.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 아이를 치료했죠. 치료하고 나서 이 엄마는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서 친정 아버지에게 애 좀 잘 보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화를 냈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화를 냈어요. 퉁명스럽게 화를 내고 나서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진짜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홧김에 내뱉은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화가 나서 툭 나온 말이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홧김에 내뱉은 말로 애 좀 잘 보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를 다 치료했어요. 치료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자게 했어요.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마가요 봤어요. 뭘 봤냐면 이 아버지의 손 있잖아요. 이 손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손에도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때 본 거예요. 그때 봐서 이렇게 홧김에 내뱉은 말, 퉁명스럽게 말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손자들이 보고 싶다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내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큰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온다며 나가셨다. 1시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이는 이마가 찢어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애 좀 잘 보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치료받는 아이의 손만 꼭 잡고 계셨다.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아버지의 손등의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상처에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아버지 상처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하며 약을 발라드렸다. 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밑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밑에 줄을 긋는 것입니다. 밑에 줄을 긋는 것 밑줄이라고 하는데요. 밑줄을 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친 부분,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했어요. 홧김에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애 좀 잘 보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손등에 상처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후회스럽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요, 같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같은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래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친정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살고 있다는 답이 아니죠. 자, 여기 봅시다. 4번부터 보면요. 아버지는 매일 큰애와 놀이터에서 놀아주신다. 매일 같이 놀아요? 아니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 3번을 보면요. 나는 병원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갔습니다. 응급실에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죠. 아버지는 다친 큰애를 데리고,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죠. 큰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셨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놀이터에 같이 가서 놀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큰애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셨죠. 그래서 이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